쌀통을 여기에 두면 재물운이 꽉 막힙니다. 우리 집 재물운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쌀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쌀을 재물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만큼 쌀을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하느냐가 집안의 재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쌀통을 절대 두면 안 되는 장소와 재운을 높이는 쌀통 관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쌀통을 절대로 두면 안 되는 장소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장소들만 피해도 집안의 재운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꼭 끝까지 주목해서 시청해 주세요. 전자제품 주변에 쌀을 보관하고 있다면 풍수적으로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주방의 전자레인지, 냉장고, 밥솥은 모두 양의 기운이 강한 전자파를 방출하는데 이는 쌀이 가진 음의 기운과 충돌합니다. 동양 풍수에서는 예로부터 음양의 조화를 중요시했는데 전자파로 인해 이 균형이 깨지면 재물의 기운도 함께 흐트러진다고 합니다. 특히 냉장고 뒤편에 뜨거운 열기는 쌀이 지니고 있는 금전의 기운을 망가뜨립니다. 실제로 전자제품 근처에 쌀통을 둔 집들을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자꾸 돈이 새 나가는 것 같다는 공통된 고민을 호소합니다. 쌀은 우리 조상들이 재물과 복을 상징하는 신성한 음식으로 여겨왔기에 이를 전자파와 열기에 노출시키는 것은 재운을 스스로 차단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풍수고서 산림경제에도 곡식은 서늘하고 깨끗한 곳에 보관해야 복이 깃든다는 구절이 있을 만큼 쌀의 보관 장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혹시 지금 쌀통이 전자제품 근처에 있다면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바탕으로 위치를 바꿔보세요. 쌀통과 쓰레기통이 함께 있는 것은 재운을 막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동양 풍수에서는 쌀을 황금과 같은 귀한 재물로 여겼는데 이런 고귀한 기운을 쓰레기와 가까이 두면 재물에 기가 오염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주방 하부장에 쌀통과 쓰레기통을 나란히 두고 계십니다. 풍수 고전 택경에도 귀한 것과 천한 것을 함께 두면 복이 달아난다는 구절이 있을 정도로 이는 오래전부터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더러운 기운은 쌀이 가진 풍요의 기운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이는 곧 가정의 재물운 감소로 이어진다고 해요. 특히 주방 하부장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이러한 기의 충돌이 더욱 강하게 일어나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쌀통을 쓰레기통에서 멀리 옮긴 후 눈에 띄게 금전운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방에서 열기와 습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들을 살펴보면 바로 주방, 화구 근처와 싱크대 아래 하부장, 그리고 다용도실인데요. 이런 공간들은 매일 요리할 때마다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고 물을 사용하면서 습기가 차곤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환경에서는 쌀의 품질이 급격하게 저하될 수밖에 없죠. 변질된 쌀을 섭취하게 되면 곰팡이 독소에 노출될 위험도 있고 해충이 번식하기도 쉽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쌀의 영양분이 파괴되어 맛도 떨어지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요. 바로 눈에 잘 띄는 곳입니다. 동양 풍수에서는 예로부터 쌀통을 금고처럼 여겨왔는데요. 마치 우리가 현금이나 귀중품을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에 두지 않는 것처럼 쌀통도 같은 원리로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거실 한가운데나 주방 한복판처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실용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출된 공간은
직사광선에 취약하고 실내 온도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이죠. 또한 먼지나 이물질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습도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결국 쌀의 품질 관리 측면에서도 또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흔히 저지르시는 실수를 짚어보겠습니다. 쌀통을 바닥에 직접 두는 것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동양의 전통 풍수에서는 땅과 직접 맞닿는 것을 피하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나 재물운을 상징하는 쌀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하죠. 실제로 바닥에 쌀통을 두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차가운 바닥을 통해 냉기가 전달되고 장마철에는 습기가 쉽게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소할 때 물이 튀거나 먼지가 쌓이기도 쉽죠.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무나 플라스틱 재질의 받침대를 하나 준비해서 쌀통을 살짝 띄워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바닥에서 10cm만 올려놓아도 공기 순환이 원활해지고 습기 차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풍수적으로는 이렇게 쌀통을 올려두는 것이 재물이 들어오고 쌓이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풍수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쌀통은 반드시 받침대 위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더군요. 이처럼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우리 집 재운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방을 둘러보시고 쌀통 아래 받침대를 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쌀을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을 보관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쌀을 한 곳에 몰아서 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양의 쌀을 한 곳에 보관하면 아래쪽 쌀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눅눅해지기 쉽고 그러다 보면 변질될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쌀을 두세 군데로 나누어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쌀통의 재질도 매우 중요한데요. 요즘에는 편리하다고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는 풍수적으로도 실용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빛이 투과되면서 쌀의 영양분이 파괴될 수 있고 온도 변화에도 취약하기 때문이죠. 대신 도자기로 만든 쌀독을 추천드립니다. 도자기는 적정 온도와 습도를 자연스럽게 유지해주고 통기성도 좋아서 쌀이 오래도록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팁은 쌀을 채우는 타이밍입니다. 절대로 쌀통을 완전히 비워서는 안 되는데요. 항상 바닥에 조금의 쌀이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 쌀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쌀의 품질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통은 정기적인 청소와 관리가 필수입니다. 쌀을 주기적으로 새 것으로 교체하고 그때마다 쌀통을 깨끗이 닦아주세요. 특히 장마철이나 계절이 바뀔 때는 더욱 자주 점검하셔야 하는데요. 습기가 차지는 않았는지, 벌레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쌀의 신선도도 오래 유지되고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풍수적으로도 좋은 기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쌀을 두면 좋은 장소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곳은 주방 찬장 속입니다. 주방은 쌀을 보관하고 사용하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공간이지만 아무 곳에나 두어서는 안 되는데요. 찬장 속은 외부 열기와 습기로부터 보호되면서도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위쪽 찬장은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성질 때문에 쌀 보관에 더욱 적합하죠. 두 번째로 김치냉장고를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많은 가정에서 김치냉장고를 사용하시는데 이곳은 쌀 보관에도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인데요.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쌀을 플라스틱 통에 밀봉해서 보관하셔야 해요. 김치나 다른 식품의 냄새가 배지 않게 하고 또 습기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죠. 세 번째는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공간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쌀 창고를 지을 때 통풍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현대 주거 공간에서도 이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베란다나 다용도실 중에서도 통풍이 잘 되는 구석을 찾아보세요. 단, 직사광선은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외의 장소를 추천드리는데요. 바로 신발장 안입니다. 풍수적으로 신발장은 재물이 드나드는 통로와 같다고 하죠. 특히 현관에 있는 신발장은 금전운의 순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신발에서 나는 냄새가 쌀에 배지 않도록 완벽하게 밀봉된 용기를 사용하셔야 하고 주기적으로 용기 상태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쌀을 보관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간을 절약한다고 오래된 쌀과 새 쌀을 섞어서 보관하시는데요. 이것은 피해야 할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쌀의 수분 함량이 서로 달라 상하기 쉽고 밥맛도 고르지 않게 되죠. 게다가 풍수적으로도 오래된 기운과 새로운 기운이 충돌한다고 하니 반드시 피해 주세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쌀통 뚜껑 관리입니다. 바쁘다 보면 쌀통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습기가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풍수적으로도 재물이 새어나간다고 합니다. 항상 쌀을 꺼낸 후에는 뚜껑을 꼭 닫아주세요. 문 앞에 쌀을 두는 것도 피해야 하는데요. 문은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곳에 쌀을 두면 재물운이 그대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특히나 화장실이나 현관문 앞은 절대 금기라고 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공간 절약을 위해 쌀통에 다른 곡물을 함께 보관하시는데요. 이것도 피해야 합니다. 콩이나 잡곡을 함께 넣으면 각각의 기운이 섞여 좋지 않다고 해요. 게다가 각 곡물마다 최적의 보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품질 유지도 어려워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쌀통은 한 번 자리를 정했다면 함부로 옮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재물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자리에 두고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쌀을 옮기는 시기도 중요한데요. 음력 초하루나 보름, 그리고 해가 지고 난 후에는 쌀을 옮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때는 재물운이 약해지는 시기라고 하니 꼭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쌀통을 절대로 두면 안 되는 장소들과 올바른 보관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자제품 주변, 쓰레기통 근처, 열기와 습기가 많은 곳, 눈에 잘 띄는 곳, 그리고 바닥에 직접 두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대신 서늘하고 건조한 찬장속이나 김치 냉장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공간에 보관하면 좋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도자기 쌀독을 사용하고 쌀을 나눠서 보관하며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우리 집 재물운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5년 전 삶이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풍수지리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지요. 그래서 풍수의 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남겨주시면 제 가족의 일처럼 정성껏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채라 생각하시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